적금, 뭐 기존에 하던 펀드, 갖고 있었던 보험 유지하고 갱신하는 느낌으로 가져가셨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발전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라는 게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껴코노믹스 이민규 대표 재무 디렉터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의 사례를 보고 저희가 도움을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86년 10월 23일생이신 강모님, 40살이시고요. 남자이십니다. 직업은 종합학원 원장님이세요. 급여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학원 같은 경우는 잘 되는 때가 있고 또 안 되는 때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들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 계산이 되실 건데, 확실히 인센티브의 개념, 사실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써주신 걸 이렇게 써주셨지만 잘 되고 안 될 때를 봤었을 때 작게는 1300에서 많게는 1700 정도를 실수령으로 받으신다. 자, 그러면은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잘 될 때와 안 될 때가 있었는데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잘 안 들어올 때 요 기준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물론 잘 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 그냥 뭐 잉여자금으로 써야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고려해서 상품 라인업이나 포트폴리오 짜겠죠. 근데 어쨌든 기준은 여기 가장 적게 들어오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소비 같은 경우는 800 좀 많이 하고 계시고요. 비소비는 500, 그리고 잉여자금에 따라서 0에서 400 정도 남는 게 계산이 됩니다. 어느 정도 가정이 있으시고 4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 목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이분의 상황을 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상급지로 이사하는 거, 두 번째가 자녀 교육비와 학자금, 세 번째 은퇴자금. 그러면 이분은 부동산에 대한 생각과 자녀에 대한 것들이 많이 고민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분은 기러기 아빠입니다. 아내와 따님이 이제 미국 유학을 가 있어서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데, 현재와 또 미래에 또 어떻게 될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청하셨던 동기인 거고, 이분이 갖고 계신 고민은 교육비와 생활비를 이제 계속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학원 원장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많이 모아놓으셔서 보내주고 있는데, 이 가끔은 또 불규칙한 수입이 있다 보니 못 보내주면 또 불안하겠죠. 거기 있으신 두 분은 당연히 더 불안하겠죠. 그리고 또 아이가 크면서 돈이 더 많이 나갈 겁니다. 그럼 학원을 또 확장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또 그러면은 뭐 또 직원을 채용하는 문제도 또 사실 있을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드리지만, 제가 또 팀으로 같이 하고 있는 컨설팅 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노무사분도 계시고 법무사분도 계시고, 그래서 법적인 부분과 노무적인 부분들도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적금 한 1억 4천 정도, 주택청약은 1100 정도, 꽤 많이 들어가 있죠. 비상자금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항상 2000 정도는 계속 갖고 계신다고 하셨고, 그 전에 투자하셨었던 펀드와 주식 등이 7300 정도 현재 평잔을 유지하고 계시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가에 5억 2천 정도를 갖고 계십니다. 이제 요게 이제 상급지로 더 가시기 위해서 돈을 조금 더 모으고 계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어쩔 수 없이 버는 거에 비해서 지금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소비성 지출이 조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소비보다는 비소비가 훨씬 더 많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결혼한 후에는 사실 무조건이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책임져야 할 것들,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비율 가지고 이 사람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사실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고객은 알고 있어야 되죠. 본인은 스스로 몇 대 몇인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대 6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왼쪽에 이제 이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비용이 이제 710만 원 정도 많이 나가죠. 변동 지출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가장, 혹은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 고정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기러기 아빠이시기 때문에 멀리 보내놨다 보니까 나가는 게 꽤 많겠죠. 한번 볼까요? 구체적인 걸 보면 관리비 30, 가족통신비 10, 주유비 20. 자, 여기까지 그냥 평범해요. 근데 여기서 빵 터져버리죠. 유학생활비 400. 제가 놀랐던 게 영어 유치원도 우리나라에서 보내면 뭐 한 달에 500씩 들어간다고 하니, 사실 유학생활비 400은 적은 거죠. 따지고 보면. 또 부동산에 해당하는 대출 상환을 하고 있는 것과 개인 대출 남았던 게 좀 있어서 그거 상환하고 계시고, 또 부모님께도 100만 원씩 또 드리는 굉장히 또 효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벌써 700만 원 후딱 나가요. 그러니까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게 어쩌면 별로 없어요. 식비 60, 담배 10, 경조사 20. 요걸 보면 사실 좀 슬펐습니다. 저도 같은 남자로서 가장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구나. 타지에서 고생을 아내분과 따님도 매우 고생하시겠지만, 국내에서 이렇게 뒷바라지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서글프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축 투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이제 500. 이제 500도 적금으로 400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사실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투자는 펀드와 가족들 어느 정도 기존에 드러나왔었던 건강보험, 자녀들 어린이보험 이런 것들 합쳐서 500 정도 나가고, 이 CMA 같은 경우는 비정기적인 거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그냥 완전히 편입시켜 버리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제가 편입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대출 상환을 좀 줄여드릴 수 있는 대환 대출을 활용을 해서 대출 상환을 20만 원 정도 줄여드렸고요. 양가 부모님 나가는 돈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요것만 해서 고정지출 20을 줄여드렸고,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저축 투자에 어떻게 보면 보태드린 건데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하던 거에 좀 익숙하신 분이셨어요. 왜냐면 재테크나 이런 걸 할 정신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금, 뭐 기존에 하던 펀드, 갖고 있었던 보험 그냥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냥 갱신하는 느낌으로 가져가셨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발전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속에 대한 준비, 뭐 증여에 대한 준비 이런 게 아예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아이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많이 벌어야 되는데 현실상 무조건 많이 벌고 싶다고 해서 많이 벌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라는 게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금을 조금 줄이고요. 노후에 대한 대비도 생각을 해서 배당주 투자를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사실 보시면 노후에 대한 대비가 거의 안 돼 있어요. ISA를 통해서 단기적인 비과세 투자와 함께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은 잉여자금으로 들어갔고요. 개인 사업자이시잖아요. 개인 사업자. 사업자이기 때문에 IRP를 최대 900까지 넣음으로써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0 한도에 알맞게끔 75를 꽉 채워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리스크 관리. 혼자 계시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아파버려요. 그러면 해외에 있는 두 분은 정말 큰일 납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건강보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 10만 원 정도 추가를 해드렸고요. 상속에 대한 부분들까지 종신보험으로 연결시켜 드렸는데, 요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상품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추가 납입은 잉여자금이나 여유자금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서 안 하셨던 부분들을 많이 늘려드렸어요. 물론 이제 다 동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현재는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익숙함에서 좀 벗어나서 리스크에 대한 대비, 리스크는 무조건 건강, 몸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는 뭐가 있어요? 세금도 리스크죠. 물가도 리스크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정신이 없으신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저의 도움이 되게 절실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돼서 만족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원장님은 저축도 늘리고 보장에 대한 부분도 잘 늘려서 마무리를 잘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